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0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오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15조 원 규모에 추경하는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로 손해를 본 업종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 확진자의 24%를 차지했습니다. 미 정부는 백신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느슨한 방역수칙 준수 등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럽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봉쇄 조치를 강화했고 독일은 부활절 봉쇄 정책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30명 추가돼 누적 10만 27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1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8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수도권 확진자의 24%가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이 30명, 강원이 27명, 부산이 20명 등이고 울산과 세종에서는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709명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27일간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약 60%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어제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28,222명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3만 3,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 3월 우선 접종 대상자의 60.3% 수준입니다. 지난 23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이상 입원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 수가 늘어나 전체적인 접종률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41%입니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백신 모두 2차례 접종이 필요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 간 접촉을 피하고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진주의 목욕탕과 청주의 핸드볼 구단에서 안일한 대처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 받기를 미루면 가족과 동료, 이웃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총괄조정관은 또 예방접종과 관련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의 예방접종 참여를 저해하고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을 어렵게 해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죠.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 업소는 힘든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일부 편의점은 이를 교모히 피해가면서 밤 10시를 넘겨서도 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편의점 앞에 포장마차 같은 천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맥주와 안주를 즐깁니다. 음식점과 주점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발열 검사나 명부 작성도 없이 여럿이 오고 가는 술자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밤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 이 방역 시스템의 사각지역이고요. 어디 출입을 하게 되면은
QR코드라든가 다 그걸 남기잖아요. 여기 이런 것도 전혀 시스템 안 해놓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구청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 지적은 없다는 게 편의점주의 주장입니다. QR코드나 발열 체크나 그런 거 안 하나요? 그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있고, 요 4가지 상품은 테이크아웃만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상품은 드셔도 되거든요. 밤 10시부터 일부 조리식품 식사를 제한하는 걸 빼곤 편의점은 별다른 방역 지침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칙 자체도 편의점 부분은 아예 정부 수칙에도 제외되어 있어서 지금 되어 있는 건 음식점이나 카페 이렇게만 명기가 되어 있죠. 숙박업소에서도 밤 10시를 넘겨 이른바 2차, 3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막 출근하시는 경우 많지 않나요? 네, 많긴 하죠. 네. 5명인데 밤 될까요? 한 개로는 안 되시고 2개 잡으시긴 하죠. 본격적인 봄철을 앞두고 이동량도 늘면서 감염 재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방역의 빈틈을 노릴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영상과 관련해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가짜 정보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백신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가짜 글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는데요.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백신 관련 허위 정보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직후 엉뚱한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주입한 주사기에 마개가 다시 씌워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병에서 뽑은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바로 접종을 하죠. 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주사병을 내려놓고 솜을 가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 오염이 될까 봐 뚜껑을 닫았던 것 같고요. 당일 공개 접종 과정에서 취재진 촬영을 위해 시간 간격을 뒀는데 그 사이 주사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개를 씌웠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오염 방지를 위한 거라는 일선 전문가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오염의 위험이라든지 주사기에 찔릴 위험성을 차단한 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라고 그렇게.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만 키웠습니다. 정부가 가짜 글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번 사안도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백신 접종 관련 허위글을 제작하거나 공유, 유포해서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찰 수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게시글 삭제 차단으로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관련 의료진을 협박하는 전화가 여러 통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으로 바꿔치기에 접종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어제 오전 9시부터 종로구 보건소와 종로구청 등에는 협박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종로구는 접종을 담당한 간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보호를 위해 해당 간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돼갑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빨리 맞겠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남아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요양시설과 병원, 코로나19 치료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중심으로 1분기 백신 접종이 이뤄진 지 어느덧 한 달.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 터널 속에서 시민들, 특히 불황 속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백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시민분들이 이제 면역 같은 게 생겨서 백신 맞은 다음에 면역 같은 게 생겨서 예전처럼 이제 홍대가 좀 북적북적하고 약간 좀 그 예전의 홍대의 느낌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로 인해서 매출 오르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맞고 싶어요. 왜냐면 빨리 마스크 쓰는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답답하니까. 지금 상태로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니까 어떻게든 맞고 싶네요. 빨리 접종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지만 부작용 걱정도 여전합니다.
특히 혈전 문제로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믿지 못하겠다며 안 맞겠다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을 차례 됐을 때 바로는 아니고 좀 뒤에 앞에 상황들 보고 저희 나이대에 맞은 사람들 상황들 보고 나서 맞을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별로 접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역력이 60%대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90% 넘는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부작용도 없었던 데다 접종 뒤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일단 마음이 엄청 편하네요. 코로나 환자가 병실에 있어도 옛날엔 좀 겁이 났는데 지금 겁도 없어졌어요. 다만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밖에도 나가 다니고 하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도 하고 항상 마스크는 일하는 내내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완전히 이제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이제 맞기 전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조사에서는 국민 68%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맞지 않겠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1차 접종자는 70만 3천여 명.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분기 접종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순서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접종을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작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에게는 30만 원씩을 더 지원합니다. 추경안을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모두 20조 6천억 원 수준이며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을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한도는 각각 3조 원과 13조 원입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만 1,000개 업체가 한국은행 지원 자금을 이용했고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서울의 벚꽃이 관측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개화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서울 기상관측소에 지정된 왕벚나무 한 가지에 재송이 이삭의 꽃이 펴서 서울 벚꽃 개화를 공식 선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 벚꽃이 3월 24일 개화한 것은 1922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99년 만에 가장 빠른 것으로 작년보다는 3일, 평년보다는 17일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2월과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량도 충분해서 벚꽃이 관측 이래 가장 빨리 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제주도와 경남 하동 쌍계사, 진해 여좌천, 부산 남천동, 청주 무심천변 등에서도 벚꽃이 예년보다 일주일에서 보름가량 일찍 개화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 11명당 1명꼴로 감염자가 나온 셈이 됐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며 방역 조치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자체 집계를 근거로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인구 3억 2천만여 명을 고려하면 11명 가운데 1명은 감염자인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누적 확진자의 24%,
누적 사망자의 20%가량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겨울철 대확산을 겪은 뒤 지난 2월부터 확산세가 급격히 둔화해 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이 지난 데다 백신 접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You was very clear in your presentation and your slides, which I hope is coming clear to the American public, which is that these vaccines are being proven to work. 그렇더라도 최근에 느슨해진 방역 조치는 걱정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가동하고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초기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시도 5월 초에 공무원들을 사무실에 출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봄방학을 맞아 여행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declare victory and say you've turned the corner. You've got to continue to do what we're doing, more vaccinations, and continue to do public health measures until we actually do turn the corner. 보건당국은 백신 보급 확대가 안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접종자는 24%, 접종을 끝낸 사람이 13%에 불과한 만큼 속도를 높여 집단 면역에 이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었던 미국 뉴욕이 정상화에 다가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4일 뉴욕시 공무원들이 오는 5월 3일부터 재택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뉴욕시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와 사무요원, 컴퓨터 등 기술 분야 전문가 등 8만 명에 달합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보건 관련 공무원 등은 이미 사무실 복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확산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사무실로 복귀하는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와 벨기에 등은 봉쇄를 강화하며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부활절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유럽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Partout sur le territoire, l'épidémie s'accélère. Dans certains territoires, elle augmente même très fortement. 견디다 못한 프랑스는 봉쇄 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이 확산으로 지난주부터 파리와 북부 일부 지역에 한 달간 강화된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리옹의 주요 도시인 론 지역을 포함한 다른 3개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확산세가 가팔라진 벨기에는 총리가 나섰습니다. On a vu que les contaminations doublent pratiquement tous les 2 semaines. On voit que le niveau de circulation du virus est au niveau le plus élevé depuis 4 mois. 벨기에 정부는 영국발 변이 확진 환자가 40% 증가했고 병원 입원이 28%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학교 문을 닫고 주민들의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까지 모든 곳에 문을 닫고 모두가 철저히 집에만 머물도록 하는 봉쇄 정책을 발표했던 독일이 이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전적으로 내 실수라면서 전날 결정된 부활절 완전 봉쇄는 시간상 실행할 수 없고 비용이 실익을 넘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ieser Fehler ist einzig und allein mein Fehler. Denn am Ende trage ich für alles die letzte Verantwortung. Das ist qua Amt so, also auch für die am Montag getroffene Entscheidung zur sogenannten Osterruhe.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독일이 코로나19 3차 확산 속에 백신 접종마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이중 변이 사례가 나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성명에서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새로운 변이 E484Q와 L452R이 함께 나타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인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면역 회피를 돕거나 전염력을 증가시키는 만큼 이번에 발견된 이중 변이에 대해서도 전염력 강도나 코로나19 백신과의 연관성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인 인도가 자국에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인도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 중단 사실을 전하며 4월까지 백신 공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76개국에 코로나19 백신 6천만 회분을 수출했습니다. 인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중단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데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대상 확대로 국내 백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백신 수출을 중단하면서 저소득 국가를 포함해 190개국 이상이 백신을 공급받는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조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4일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게재 논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을 마친 텍사스주 댈러스의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센터 종사자 8,121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병원과 캘리포니아대 의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 14,990명 중에선 7명만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진 못했더라도 감염자가 감염 증세에 시달리지 않았던 것은 백신이 제 역할을 하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백신의 포장 뚜껑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중국 유통사 측에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이 중단됐다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홍콩 시민들이 백신을 맞으려고 접종소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body to talk to. If there was a person, a human being who came out and said, this is what's happening, we're very sorry, you need to either go away or come back tomorrow or whatever, then that would be okay. But I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is happening. 其實係surprise 多於失望，係啊，因為都冇諗到係冇得打。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백신의 포장 뚜껑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중국 유통사 측에 알려온 뒤 홍콩 당국이 이 백신의 접종을 잠정 중단한 것입니다. 백신의 포장 뚜껑에서 결함이 발견된 백신의 제조 번호는 210-102. 홍콩 당국은 이 제조번호 백신뿐 아니라 2차 접종 때 투여하는 제조번호 210-104 백신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카오 정부도 해당 백신에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바이오엔테크의 요청으로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백신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대 미생물학자 호팽렁 교수는 지금까지 해당 백신의 포장과 관련해 안전 위험이 제기된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중국 푸싱 의약을 통해 공급되고 있어서 화이자 백신을 푸싱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매일 들고 다니며 쓰는 스마트폰에서 귀에 꽂는 이어폰까지 현대인의 일상에 전자기기는 필수인데요. 이렇게 편리한 전자기기에는 배터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스티커형 2차 전지를 개발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하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